예,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 이후에 또 상속 과정에서 엄청난 상속세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게 표면 위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업들이 상속세를 또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면서 제대로 내면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님 오셨고요. 송곡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두 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번에 삼성 같은 경우 보니까 본부장님, 삼성가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12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거. 이게 뭐 국내에서는 최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현황이? 좀 구간별로 다릅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율이 5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의 할증률이 이제 20%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상속세율이 60%에 달하는 거죠. 일본이 이제 55% 2등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본보다도 더 높은 상속세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가 50인데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인 경우는 60%에 달한다는 거죠. 글로벌로 보더라도 최고 수준에 있다는 건데요. 송 대표님은 기업 현장에 계신데 기업 현장에서 이제 또 많은 CEO들과 만나시고 상속세 얘기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세율에 대한 얘기, 상속세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체감도나 이야기는 어떠세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좀 팩트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기업은 20% 할증을 해서 6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삼성가가 이번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만약에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주식을 파는 순간에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27.5%를 또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60%가 아니라 한 80%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승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승계가 없어지는 거죠. 회사 자체를 다 뺏기게 되는 거니까 지금 승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제도로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이 이거를 그래도 그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많이 찾고 있죠. 그럼 뭐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기업인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기업이 활성화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12조 원을 아마 삼성가에서 자녀들이 12조 원을 현금을 가지고 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도 뭐 분납을 한다든지요, 주식을 좀 팔고 이런 건데 주식으로 내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또 부담이 생기는 거군요. 그러면 사실은 사회적인 부담이라는 거는 꼭 사업을 자식이 물려받을 필요 있냐? 전문 경영인을 세우고 자식들은 지분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서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송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기업 규모가 뭐 수조 원, 수십조 원 정도 되면은 전문 경영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워낙 다 불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매출액이 200억, 300억 아니면 3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에 전문 경영이 와서 그걸 경영을 한다 하면은 그렇게 회사를 경영을 잘 할 수 있으면은 본인 사업을 하지 왜 남의 집에 와서 월급쟁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기존 경영자의 노하우가 전수가 돼야 됩니다. 예. 암만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승계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의도로 해서 전문 경영을 데려다 놨는데 그래가지고 회사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기업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짜리 그 매출인데 거기 와서 열심히 일할 전문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사실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상속세 문제는 딱 선을 가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 대기업들은 뭐 나름 계열사와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중소기업은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움에 몰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본부장님이 와주신 게 도움이 되는데
그럼 아까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상속세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먼저 한 뭐 서구 선진 시장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 상속세라든지 가업승계, 사업승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나라별로 조금 문화별로 틀립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그 사후에 지금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가문을 중시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나 그다음 일본, 그다음 유럽도 그렇죠. 유럽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선호를 하고, 네. 근데 아무나 그렇다고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가문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후계자를 육성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 히든 챔피언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이들 히든 챔피언 대부분이 이제 가족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100년, 200년 이제 유럽에도 보면 이렇게 쭉 가업을 승계하면서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꿈을 꿔야 되는데 예. 결국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업 승계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이제 다음 2세, 3세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고 예. 뭐 마음가짐이 자격이 된 2세, 3세는 쉽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하게 하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요. 국내에서 그런 2, 3세 경영자들의 어떤 마음이나 자세 혹은 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뭐 그런 쪽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세요? 그 중소기업이 이제 그 굉장히 원활한 이제 기업 승계를 통해서 명문장수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이제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가 되는데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형 경영자의 승계를 이어받는 후계자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후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기업을 잘 키우겠다는 헌신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 구성원은 물론이고 이제 그 소속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하고의 원활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승계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가 중요한데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에 그 2008년부터 이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차세대 CEO 스쿨 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전반에 대한 이제 기초 상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형 경영자와 후계자 간 그리고 또래 그리고 선배 세대 간의 이제 이런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클 수 있는 그런 시각, 예. 기회 예.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이제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추 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중소기업의 그런 위기와 기회 요인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송 대표님, 근데 정부에서도 사실 뭐 상속세를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뭐 낮추거나 이런 건 사회적인 이제 합의나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 기업 승계를 위한 여러 좀 노력들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은?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승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저 전통적인 기업들한테 기업을 물려받아서 역사를 이어가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우리나라 문화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는 이제 기업 승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계획이 없어요. 네. 승계라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딱 해도 성공할 수 시간이 있다. 필요한데, 없다. 맞아요. 그런데 예, 이거는 죽은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획이 없이 무대또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승계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네. 제도를 다시 만들자. 가업 상속 공제되는 규모가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기업 승계라 하면은 지금 현행 제도가 가업 상속 공제도가 매출액이 3천억까지 하니까 한 가지 전통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3천억을 이뤄냅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그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지금도 그걸 적용해서 그 틀에 맞춰서 가업 상속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겪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하나를 꾸미는데 양변기가 들어가면 세라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비대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품이 들어가고 그 여러 수도꼭지도 들어가고. 예. 근데 이게 업종 분류가 다 달라요. 그 중소기업까지 허락한다고 작년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활용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대분류까지 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합니다. 예. 가업 상속 그래도 몇백억이라도 공제 받으려면은 현행 갖고 있는 것만 꼭 쥐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갖고 매출액이 커지면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모순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승계가 활성화되어서 100년, 200년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은 업종 제한이 풀려져야 되고요. 가업 꼭 상속뿐만 아니라 승계는 사전에도 되고 상속도 돼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형편에 따라서 플랜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실패를 안 한다 하는 네. 얘기고 그러면은 상속세가 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식을 물려받았는데 그건 내 돈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기업을 물려받으면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 마음대로 써도 생각하는 걸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인의 돈을 개인이 갖다 쓰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급여를 받거나 열심히 일하고 아니면 자기 지분만큼 배당을 받거나 둘 중에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은 최고 세율이 49.5%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상속되고 공제를 500억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깎아주지 말고 상속이 승계를 받아서 내가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하게 해서 내가 회사 돈을 갖다 써야 될 때 배당을 받아서 자본이득세라든가 상속세 개념으로 아니 소득세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은 형평성도 유지가 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가업 상속 공제들은 예. 세금 깎아준다는데 문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항이 있습니다. 저는 세금 내겠습니다. 네. 네. 현장의 그 송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현장의 그 절실함이나 이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런 얘기는 뭐 저희 제한된 시간에는 못할 것 같고 좀 몇 시간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업 상속이 아니라 기업 승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 보면 총수가 돌아가실 때쯤에 대해서 그런 게 정리가 안 돼서 뭐 지분 문제도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추본부장님,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은 기존의 업종 제한이라든지요, 혹은 뭐 이 가업 상속, 기업 승계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도가 바뀌는 것도 있고 지금 기존 제도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기업들은 기존의 제도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잘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송공석 그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제도하고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두 가지 이제 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이 이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업데이트된 수치가 이제 2019년 기준인데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88건에 불과합니다. 100건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전에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의 경우에도 172건밖에 안 됩니다. 200건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개선이 되면 제도 활용이 보다 쉬울 것 같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 히든 챔피언이 좀 전에 이제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독일은 연간 한 13,000건의 그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누구나 이제 정부의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중앙에도 이제 중소기업 진흥법에 따라서 가업 승계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이제 지원 제도를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인데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 승계 세무자문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기업 현장까지 가서 세무사들이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제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언제든 그런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를 이제 추진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그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계시면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 그 가업 승계 지원 센터를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의외네요. 이제 제도 자체는 또 필요한 걸 바꿔야겠죠. 그건 예. 바꿔야 될 텐데 있는 제도라도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이 신청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둘 다입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을 하실 텐데 예, 예. 좀 홍보를 또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가압 상속 공제 제도가 있고 계획적 승계를 위한 가압 승계 주식에 대한 정리식 네. 과세 특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 대전제는 중소기업들 누구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끔 요건을 획기적으로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송공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환경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업종 변경이 현재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대분류 정도로 완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기관도 이 제도의 내용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추 본부장님은 현황과 함께 앞으로 좀 개선 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 대표님께서 오늘 얘기한 우리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아젠다와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깊은 이해는 아직 없으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원활한 기업 승계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고민할 것인가 마무리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서 혜택만 받으려고 했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인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기업가로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지원해달라든가 도와달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업계의 의견들을 보면은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은 많이 내야 되지. 그런데 기업을 멀쩡하던 거를 쪼개갖고 절반은 내고 나머지 쪼그라뜨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뭐를 일으키라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국가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부가치를 창출해서 세금을 내야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목표, 국가의 목표는 이 기업인들이 더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제한은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그거는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계 시점을 적절히 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고, 세 번째로서는 상속 증여 이런 개념보다는 기업을 승계했을 때는 2월 과세를 해서 부가가치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자본이득세라든가 소득세 개념으로서 징수를 해라. 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니까 이 저항이 많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다 떳떳하게 벌어서 떳떳하게 명예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왜 자꾸 기업인들을 보는 시각이 돈도 많으면서 움켜쥐고 지만 하려고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데 단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업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로 기업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예. 우리나라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경영학 교과서에 소위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기업은 이제 고잉 컨선이라고 이제 연속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렇다고 뭐 일반인들도 기업은 돈 많이 받으니까 뭐 세금 내고 기업은 반토막 나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추 본부장님은 중소기업 중앙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상속세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의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송곡석 와터스코리아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